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티처블 머신으로 인공지능을 간접적으로 한번 체험해 봤어요. 우리의 얼굴 그리고 연예인들의 사진 데이터를 이 티처블 머신에 학습을 시켜서 지도 학습의 원리와 똑같은 원리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연예인들과 우리의 얼굴이 얼만큼 닮아 있는가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 우리 컴퓨터 언어 중에 블록 코딩, 엔트리 혹시 아시나요? 그 엔트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인공지능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인공지능 번역기 만들기, 그리고 인공지능 마스크 감지 장치 만들기,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증강현실로 된 약간의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인공지능을 이제 한번 코딩을 해 볼 건데, 먼저 엔트리에 들어가서 엔트리의 번역 기능을 활용하기도 하고, 엔트리의 오디오 기능, 읽어주기 기능을 활용해서 본인만의 번역기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엔트리 할 때 주의사항이 영어로 잘 번역이 되고 잘 말해 주는데, 영어 외에 다른 언어, 다른 나라의 언어는 잘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번역기를 만들어서 플레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영어 쪽으로 좀 번역을 돌리면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번역기 같은 게 이렇게 막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서 매일같이 이렇게 두꺼운 사전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항상 가방이 많이 무거웠죠. 근데 요새는 팝하거나 혹은 구글에서 번역 어플을 출시를 해서 어느 나라 말이든 우리나라 말을 다른 나라 말로, 또 다른 나라 말을 우리나라의 말로 번역을 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이 이미 출시가 되어 있죠.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서 작동이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리 엔트리 번역기를 만들 건데, 먼저 번역기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음성을 감지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음성 감지한 거를 번역을 해주고, 또 그 기기에서 우리한테 음성으로 번역을 해주는 음성 지원 시스템도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엔트리를 통해서 번역기를 만들어 볼 건데, 먼저 우리가 말하는 말, 음성을 감지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음성을 감지한 걸 번역해주고, 또 번역만이 아니고 번역된 말들을 음성으로 우리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할 거예요. 먼저 사용할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이럽니다. 번역, 오디오 감지, 읽어주기. 이 세 개를 먼저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 번역기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엔트리를 들어가서 선생님이랑 같이 코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엔트리 들어왔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엔트리 홈페이지에서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가 필요가 없지만, 그 코딩을 하는 도중에 인공지능 블록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회원가입, 즉 로그인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엔트리로 로그인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엔트리 로그인을 해서 들어갔죠. 이제부터 번역기, 우리의 음성을 인식하고 번역해주고 음성으로 지원까지 해주는 인공지능을 코딩해 볼 거예요. 먼저 시작하는 게 필요하겠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들고 와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인공지능 프로그램 블록을 사용할 거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인공지능
보라 색깔로 사람 얼굴 모양이 보이죠?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셨죠? 그리고 인공지능 블록 불러오기를 들어가 주시면 여기 번역, 오디오 감지, 읽어주기 이렇게 추가를 해주세요. 추가가 됐을 겁니다. 이제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거를 이 엔트리봇이라는 캐릭터가 말풍선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먼저 테스팅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엔트리 프로그램이 인공지능이 잘 작동이 되는지 한번 테스팅을 해볼 건데, 어떻게 테스팅을 해볼 거냐면 우리가 입력해준 명령어를 번역이 잘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엔트리가 음성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번역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말풍선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말풍선을 나타내게 하려면 생김새에 들어가서 안녕을 말하기 얘를 들고 와 줍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블록에 들어가서 밑에 번역 기능에 보면 한국어 엔트리를 영어로 번역하기 라는 게 있어요. 얘를 들고 와서 여기에 넣어주세요. 자, 넣은 뒤에 이 엔트리라는 명령어를 바꿔줍니다. 너 이름이 뭐니?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한국어로 너 이름이 뭐니를 영어로 번역해서 말풍선으로 엔트리봇이 나타내어 줄 거예요. 잘 되는지 한번 테스팅을 해보죠. 플레이를 시킬 때는 좀 큰 화면으로 해서 하는 게 시각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자, 테스팅을 해볼게요. 잘 나오죠?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물었던 한국어가 What's your name으로 잘 바뀌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걸 이 프로그램이 듣고서 말풍선으로 번역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인공지능 블록에서 오디오 감지 보이시죠? 여기서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 얘를 들고 와서 한국어 옆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한국어를 음성을 문자로 인식해서 말풍선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번역을 시켜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음성을 먼저 인식하는 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여기 오디오 감지, 음성 인식하기 얘를 들고 와서 시작하기 버튼 밑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음성을 인식하고 그 인식된 한국어를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각각의 언어로 번역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언어가 있죠. 하지만 선생님이 이제 테스팅 해본 결과 영어가 가장 잘 번역이 됐기 때문에 영어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안녕하세요를 한번 말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자, 어때요? 선생님이 안녕하세요를 했을 때 이 엔트리가 그 말을 영어로 번역해서 헬로우라는 말풍선을 꺼냈죠. 자, 그러면 아직 잘 작동하는 건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인공지능을 프로그램 해볼 거냐 하면 말풍선만 하면 조금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말을 하니까 이 인공지능도 말을 한번 시켜줍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인공지능 블럭에 들어가서 여기 엔트리 읽어주기 기능이 있어요. 얘를 들고 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의 말풍선은 필요가 없으니 빨간 색깔 블럭은 이렇게 버려줍시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 아까 뺐던 이 한국어, 영어 번역하기 얘를 여기에 톡 하고 넣어주세요. 그러면 번역된 걸 읽어주기로 바로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바뀔 수 있고 또 하나 기능을 선택해 봅시다. 우리 읽어주기 기능에서 여기 여성 목소리를 보통 이거 보이시죠? 얘도 들고 와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남성의 목소리로 바꿀 수도 있고 친절한 뭐 감미로운 울리는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번역의 말투를 선택해서 한번 재생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걸 한국어로 인식을 하고 영어로 번역을 하고 전달해주는 음성도 설정을 할 수 있는 블록 코딩이 완성이 됐어요. 자, 한번 재생을 시켜볼게요. 오늘 날씨가 어때?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혹시 잘 들으셨나요? 영어로 번역이 된 건 맞는데 이 번역 기능이 조금씩 띄어쓰기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콩글리시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짧은 영어는 충분히 번역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서 한번 번역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AI 마스크 착용 감지 장치를 한번 코딩을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 만들어 볼 코딩에 활용될 블록은 비디오 감지, 그리고 읽어주기, 그리고 더 가서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했는가를 퍼센테이지로 우리한테 말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까지 해볼 거예요. 자, 우리 보통 식당이라든가 혹은 학교 가면은 이런 장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마스크가 착용이 안 됐을 때는 착용을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게 할 거고, 마스크가 착용이 됐으면은 마스크가 올바르게 착용이 됐다 라고 말하는 기능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AI 마스크 착용 감지 장치는 알고리즘이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마스크 착용 유무를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착용이 됐다면 yes, 그리고 안 됐다면 마스크 미착용으로 분류를 하고, 마스크 착용이 됐을 때와 마스크 착용이 안 됐을 때를 학습을 시켜주는 거. 이 마스크 착용 감지 장치의 알고리즘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번에 활용해 볼 블록은 비디오 감지와 읽어주기, 이 두 가지 블록을 활용해 볼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엔트리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과 따라해 봅시다. 자, 먼저 이렇게 시작하기 버튼 클릭했을 때 이게 보이죠? 자, 먼저 우리 인공지능 블록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위쪽에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가 있습니다. 왜 이걸 들어가냐면 우리가 마스크를 썼을 때랑 쓰지 않았을 때를 학습을 시켜서 마스크 감지를 올바르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모델을 학습시켜 주는 거예요. 들어가시면은 이미지, 텍스트, 음성, 숫자가 있죠. 우리는 비치는 이 모습을 할 거기 때문에 이미지를 해주세요. 자, 학습하기를 들어갑니다. 이 새로운 모델에는 마스크라고 적을 거고요. 클래스 1, 우리 티처블 모션에서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죠. 자, 이름을 바꿔줍니다. 마스크 착용 했을 때, 그리고 마스크 미착용. 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사진을 한번 찍을 거예요. 어떻게 찍을 거냐 하면 업로드가 아니고 촬영을 해줍니다. 촬영을 클릭해 주세요. 자,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선생님의 모습이 이렇게 화면상에 나오죠. 지금 이 클래스는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니까 마스크를 한번 착용해 줄게요. 어때, 좀 잘생겨 보이나요? 자, 여기서 사진 셔터 얘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 사진이 한 개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장을 이런 식으로 찍어주세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미착용했을 때를 학습시켜 줍니다. 이번에는 마스크를 벗고
한번 사진을 여러 장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찍었으면은 이제 이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를 구별할 수 있게 학습을 시켜줄 거예요. 자, 모델 학습이 완료가 됐어요. 그 결과에서 이게 올바르게 학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업로드를 눌러서 촬영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했을 때, 자, 지금 선생님이 얼굴에 비쳤을 때 마스크 미착용, 이 거의 99%가 나오죠. 마스크를 한번 착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99%가 나오죠. 자, 그러면 잘 됐다고 판단이 됐으니까 이 모델을 적용해 봅시다. 자, 이렇게 적용하기를 누르면은 인공지능 블록에 분류, 이미지 모델 해서 그에 따른 이제 블록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이제부터 우리가 마스크를 썼을 때, 쓰지 않았을 때 이 인공지능이 제대로 인식을 하는지를 한번 테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학습한 모델을 분류하기를 들고 와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위쪽에 흐름에 들어가서 여기 만일 참이라면,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자, 만일 마스크가 착용이 됐다면은 어떻게 하고 그게 안 됐으면은 어떻게 하고를 하기 위해서 이 조건문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참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 분류 이미지 모델에서 분류 결과가 마스크 착용인가 얘를 들고 와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생김새에 가서 안녕을 말하기 얘를 들고 와 주세요. 같이 밑에다 넣어줍니다. 자,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이 올바르게 됐다면 이 프로그램한테는 이렇게 명령어를 줄 거예요.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착용이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명령어를 줄 거예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라고 말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촬영을 눌러주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모습을 적용하기를 누르게 됐을 때 어때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라고 나오죠. 즉 선생님이 학습한 모델이 마스크가 착용이 안 됐다고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에 맞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명령어를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 말풍선으로만 하는 거는 재미가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듯이 언어로 지원을 해주는 것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인공지능 블록에 한번 들어가서 읽어주기 기능이 있죠, 우리. 이 읽어주기 기능을 들고 와주세요. 밑에 넣어주시고, 자, 마스크가 착용이 됐으면은 똑같이 감사합니다. 넣고요. 그게 아니면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이렇게 명령을 넣을 건데 우리 목소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블럭을 들고 와줍니다. 여성의 목소리. 자, 이제 테스팅을 한번 해볼게요. 올바르게 마스크를 감지를 하는지,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음성 지원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마스크를 한번 쓴 상태에서 테스팅을 해볼게요.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착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때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선생님이 마스크를 착용한 것을 인지하고 또 음성으로 지원까지 해주었죠. 자,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마스크 착용의 유무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우리가 얼만큼 잘 착용했는가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설정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블록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먼저 이 계산에 가보면은 안녕과 엔트리를 합치기가 있고 10 곱하기 100이라는 블록이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블록에 들어가면은 마스크 착용에 대한 신뢰도라는 게 있어요. 그 블록을 일단 합쳐봅시다. 선생님과 같이 엔트리에서 해보도록 해요. 자, 일단 여기에서 어떻게 계산 들어가고, 자, 여기 10 곱하기 10, 그리고 밑에 안녕과 엔트리를 합치기, 그리고 인공지능 블록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신뢰도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신뢰도는 이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인식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0.81 뭐뭐뭐라고 소수점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퍼센테이지죠. 81%, 뭐 79%로 인식을 하기 위해 이 곱하기 10이 아니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소수점이 두 자리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된 블록을 안녕과 엔트리에 합쳐줍니다. 이렇게 합쳐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단위를 한번 맞춰줄 거예요. 우리가 81.뭐뭐뭐라는 거는 됐지만 퍼센테이지를 알려주고 싶으니까 이 엔터리라는 글자를 퍼센트 이렇게 고쳐주세요. 됐나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말풍선을 만들어주게 해줄 거예요. 우리 말풍선은 어디 있었죠? 그렇죠. 생김새에 무엇을 말하기. 근데 이렇게 말하기 블록 자체를 들고 오게 되면은 이 차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얘랑 겹치기 때문에 잠깐 동안만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게 이 블록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4초는 조금 기니까 우리 2초로 합시다. 똑같은 코드를 복사해서 각각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마스크를 착용을 했을 때, 착용을 하지 않았을 때 각각의 말풍선과 그에 맞는 말을 해주게 되고, 또 얼만큼 잘 착용했는지에 대한 신뢰도까지 퍼센테이지로 말을 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어요.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테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착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때요? 잘 인식이 되죠? 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감지 장치가 활성화된 지금 우리가 그 마스크 감지 장치에 대한 코딩을 한번 짜봤어요. 이번에는 비디오 감지를 활용한 증강현실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증강현실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건지 잘 모르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감만 조금 있다라는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이 비디오 감지 증강현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비디오 감지 활용하기를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증강현실을 만들어 볼 건데, 우선 증강현실이 어떤 건지 우리 일상생활에도 충분히 녹아들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영상을 한 개 가져와 봤어요.
사진 속 주인공이 살아 움직이고 해외 유명 미술관의 작품도 눈앞에서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증강현실, AR 기술에 초고속 통신 기술이 더해지면서 가능해진 건데요. 손서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지하철역 스크린도어에 예술작품이 걸렸습니다. 스마트폰을 대자 뒤돌아 있던 여인이 그림에서 나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사진 속 무용수들이 승강장을 무대로 춤 사위를 비춥니다. 이렇게 작품에 카메라를 대고 앱을 실행시키면 작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움직이는 영상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 보여주는 증강현실 AR 기술입니다. 이미지 인식 플랫폼이라는 곳에 해당 이미지를 얹히고 그 이미지와 연동되는 작품들을 연결하는 식으로 구현해 놨습니다. 스마트폰을 하늘로 향하면 구름처럼 글씨가 떠다니고 빌딩 위로 로봇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게 AR, 증강현실이에요. 이게 좀 감이 오시죠? 이 AR, Augmented Reality는 간단하게 역사를 설명하자면 90년대 보잉사 항공기 전선 조립 과정에 설명에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전선이 너무 복잡하고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이 있다 보니 카메라로서 사람이 눈으로서는 하기 힘들고 어떤 식으로 맞춰야 할지를 생각하다가 이 증강현실을 생각해내게 된 거죠.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기술이 활성화가 되게 돼요. 그래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컴퓨터로 만든 그래픽을 실사에 합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AR을 경험해 봤을 만한 거 혹시 이거 아시나요? 포켓몬고, 이것도 증강현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카메라로 화면을 비췄을 때 그 비춰지는 화면 속에 마치 그 화면의 그 환경에 원래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이에요. 이제 아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엔트리를 통해서 증강현실을 해볼 거냐? 이거는 선생님과 같이 따라해보면서 배우도록 해보죠. 증강현실을 이렇게 게임화시켜서 여러분들이랑 체험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때요? 선생님이 움직이면은 컴퓨터 화면에서 내려오는 오브젝트가 올라가죠. 이게 증강현실입니다. 실제로는 선생님한테는 동전이 떨어지는 게 없지만은 화면상에서 떨어지고 선생님이 거기에 비춰지고 그게 증강현실 프로그램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이런 블럭들이 필요한데 자세한 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엔트리에 들어가서 자, 이제부터 증강현실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선생님이 아까 영상에서 보여줬던 그 증강현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오브젝트, 여기 엔트리 봇 얘를 바꿔줘야 돼요. 동전으로 혹은 다른 걸로 바꿔줄 수 있도록 여기 플러스 보이시죠? 플러스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이제 위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오브젝트를 한번 설정해 줄 거예요. 선생님은 똑같이 동전을 선택해 볼게요. 자, 추가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오브젝트가 한 개 생성이 됐죠. 엔트리봇은 필요가 없으니 엔트리봇은 이렇게 X 눌러줘서 없애줍니다. 자, 그리고 얘의 크기를 조금만 줄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 이 동전에 대한 코딩을 한번 시작해 볼 건데 먼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들고 와줍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블럭에 들어가서 여기 비디오 감지에 비디오 화면 보이기 그리고 사람 인식하기를 들고 옵니다. 일단 비디오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 화면, 재생 화면에서 비춰지는 제 모습, 선생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사람을 인식하기는 말 그대로 저를, 사람을 인식하게끔 만들어주는 블록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흐름에 들어가 주세요.
흐름에 들어가서 계속 반복하기를 들고 와줍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서 떨어지는 이 동전이 한 번만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반복하기를 들고 와줄 거예요. 자, 그리고 동전의 움직임, 동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에 들어가면 여기 X, Y 위치로 이동하기가 보이죠? 얘를 들고 와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가 Y축이 되죠. 그리고 이 동전은 어디에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 위에서 떨어지는 반경, 즉 범위가 X축이에요. 그래서 X축의 끝과 끝을 입력을 해줘서 이 동전이 어디에서 떨어질 수 있게끔 그 범위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이 좌측이 약 230, 마이너스 230이고 우측이 플러스 230이에요. 그리고 동전이 위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Y축으로 180만큼 이 동전을 올려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계산에 들어가서 0부터 10 사이의 무작위의 수를 X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30으로 바꾸고 플러스 230 그리고 Y축은 180으로 바꿔주면은 이 동전이 이 범위, 이 위쪽에 있는 범위에서 생성이 되고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 동전이 어떻게 되죠? 범위가 이 위가 되겠죠. 이 위에서 얘가 생성이 될 수 있겠죠. 자, 한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복제를 시켜줘야 돼요. 복제는 여기 흐름에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자신의 복제본을 만들기가 있죠. 얘를 가져와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복제는 되는데 복제가 정말 순식간에 많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제본이 1초마다 생성될 수 있도록 한 번 생성되고 1초를 기다려 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사람을 인식하는 이 블록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 계속 반복하기라는 조건만 안에 넣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이 계속 반복하기 안에 넣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블록이 완성이 됐고 두 번째는 이 동전이 X축과 Y축 위쪽 범위에서 생성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해 줬다면 얘를 이제 떨어뜨리는 블록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만드냐면 흐름에 들어가서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를 들고 와주세요. 자,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이제 얘를 동전을 밑으로 떨어뜨려야겠죠. 움직임에 들어가시면 여기 Y 좌표를 10만큼 바꾸기가 있어요. 얘를 마이너스 5로 바꿔줍니다. 이 마이너스 5로 바꾸는 이유는 떨어지는 방향은 Y축에서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만큼을 바꿔주는데 이 마이너스 5는 속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속도가 빠르다 싶으면은 마이너스 1, 2 이렇게 바꿔주고 너무 느리다 싶으면은 마이너스 7, 8, 9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동전이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다 여기 닿았으면은 게임이 끝나게 게임 오버라고 하죠. 그렇게 될 수 있게 설정을 해줄 거예요. 이게 흐름에 갔을 때
여기 모든 코드 멈추기가 보이죠? 얘를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참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라. 얘를 들고 와서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참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이 빈칸에는 우리가 코드를 멈춘다는 거는 게임이 오버, 즉 동전이 밑에 있는 라인이 닿았을 때죠. 판단에 들어가시면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가 있어요. 얘를 참에 넣어 주시고 마우스 포인터를 아래쪽 벽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은 동전이 아래에 닿았을 때 모든 코드가 멈추게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붙여주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떨어지는 동전을 쳐서 올릴 거죠. 그렇게 하는 코드를 짜줄 거예요. 먼저 움직임이 감지됐을 때, 즉 우리가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동전을 쳤을 때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설정해 줄 건데, 여기 만일 참이라면, 그리고 이 참 안에 들어가는 판단 카테고리에 이렇게 생긴 블럭이 있어요. 부호가 적혀 있는. 그리고 인공지능 블록에 자신에서 감지하는 움직임 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즉 우리가 움직이는 행동, 그 움직이는 행동이 0에서부터 100까지 있는데 그 움직임의 값을 말하는 거예요. 자, 참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할 거예요. 어떤 걸? 위쪽 벽에 이제 닿았어요. 동전이 닿게 되면은 얘가 닿고 나서 없어지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쳤을 때 어느 정도의 속도로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Y좌표를 10만큼, 즉 10의 속도로 위로 올리겠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Y좌표를 10만큼 바꾸기. 닿았다면 이 복제본이 사라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가 있게 되죠. 자, 선생님과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흐름에 들어가서 만약 무엇이라면 어떤 게? 여기 부호 보이죠? 아무거나 가져오세요. 어떤 게? 우리가 움직이는 거, 우리가 행동이 감지되는 게 어떤 값을 넘었을 때죠. 자, 인공지능 블록에 들어와서 여기 자신에서 감지한 움직임 값, 얘를 들고 와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10보다는 50으로 설정을 해주면은 우리가 너무 조금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도 움직이는 것도 아닌 적당히 손을 흔들어 줬을 때 동전에 닿으면 그거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50보다 큰 움직임이 동전에 감지가 됐다면은 이 동전은 위로 올라가야겠죠. 일단 흐름에서 참 될 때까지 반복하기를 들고 와줍니다. 그리고 판단에 들어가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이 마우스 포인터는 어떻게 바꿔야 되죠? 위쪽이니까 위쪽 벽으로 바꿔주세요. 바꾼 뒤에 이제 움직임에서 Y좌표를 10만큼 바꾸기. 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일 움직임이 감지된 게 50보다 많다면 위쪽 벽에 닿을 때까지 Y좌표 8만큼 이동시키는 블럭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닿았다면 흐름에 들어가서 이 복제본을 삭제하기를 들고 와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얘를 합쳐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한 번밖에 실행이 안 되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이, 여러분이 비디오에서 비치는 움직임이 50 이상으로 감지가 됐을 때 Y좌표 마이너스 5만큼 떨어지는 거를 Y좌표 8만큼 위쪽 벽으로 향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코드는 전부 다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게 게임성이 있다 보니까 점수를 좀 주고 싶어요.
점수가 있어야 조금 경쟁 심리가 생기겠죠. 점수는 우리 자료라는 물음표가 있어요. 여기 물음표 블록에 들어가서 변수 만들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점수라고 쳐주고 확인을 눌러주면은 점수에 대한 블록이 바로 여기 옆에 생성이 되죠. 옮길 수도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점수를 어떻게 설정하고 언제 점수가 올라가게끔 만들어 줄 거냐를 해줄 거예요. 처음에 점수는 어떻게 할까요? 0으로 해야겠죠? 여기 0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점수가 올라가는 타이밍, 우리가 동전을 탁 하고 쳤을 때 그때 한번 점수가 올라가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자, 자신에서 감지한 움직임이 50보다 컸을 때 그 점수를 1만큼 더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제 블럭이 완성이 됐으니 한번 테스팅을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는 간접적으로 한번 인공지능이 어떤 건지 체험해 봤지만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을 직접 여러분들이 코딩해서 만들어서 체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우리 어떤 걸 했었죠? 번역기, 음성 지원 번역기, 그 다음에 비디오 화면을 통해서 마스크 착용 감지 장치도 만들어 봤어요. 또 비디오 감지를 통해 증강현실을 한번 체험해 보기도 했죠. 자, 이렇듯이 이 코딩으로 인공지능을 의외로 쉽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면은 이 코딩이라는 걸로 인공지능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